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습니다. 뭐 벚꽃도 다 졌고 이제 한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임신기간 중에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 때문에 많이들 오시기도 하고, 뭐 부득이하게 뭐 배를 맞았다든지 배가 어디 부딪혀서 넘어져서 배에 충격이 가고 난 이후에 병원에 오시는 그런 산모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굉장히 뱃속에 든 아기를 걱정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초음파로 확인을 해보면 대개는 아기는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1993년도쯤에 제가 인턴을 할 무렵이었는데, 그 당시에 부산광역시 구포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궁화호 탈선이 되어서 꽤 많은 인원들이, 거의 한 7, 8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셨고, 부상자도 한 100여 명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건 현장에서 이제 뭐 앰뷸런스가 모자라서 이제 버스에 부상당하신 분들을 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병원에서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살아계셨던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 살아계셨던 분은 응급실에서 조치한 적이 있는데 산모도 물론 있었죠. 물론 아기는 괜찮았습니다. 2002년도에도 제가 큰 사건을 하나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는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을 착륙하다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탑승자 인원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70명 정도 중에서 3, 40명 정도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다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산모가 있었습니다. 그 산모의 국적이 우크라이나 산모였는데, 그 산모가 굉장히 많은 골절, 팔다리 골절, 굉장히 많은 곳에 상처를 입었는데, 물론 그 산모의 뱃속에 든 아기는 다행히 괜찮았습니다. 왜 이렇게 큰 사건, 사고, 큰 여러 가지 교통사고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기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기가 버틸 수 있느냐, 그 버틸 수 있는 힘의 가장 원천은 바로 양수입니다. 영화를 보시면 뭐 폭탄이 터지거나 또는 불이 나거나 이럴 때 보통 영화 배우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곳이 물속이죠. 뭐 이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욕조에 물을 받아서 물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그만큼 큰 역할을 해주고 있고, 특히 뱃속에 든 아기한테 양수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외부의 충격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지 않는 완화장치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탯줄을 A가 누르거나 감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역할을 해주죠. 만약에 양수가 적은 상태에서 탯줄이 감기면 잘 풀지를 못하거든요. 분만할 당시가 되면 커다란 물주머니, 풍선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축이 왔을 때 그 수축의 모든 압력이 결정적으로 어디로 쏠리냐면 자궁의 아래쪽 부분, 자궁경부 쪽으로 힘이, 수압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가 일찍 터져버리신 분들은 이 수압을 제대로 자궁경부 쪽에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만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양수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 양수가 보통은 잘 터지지 않는데, 그때 그 수압의 압력으로 자궁경부가 얇아지고 자궁 입구가 벌어지고 하는 이런 역할을 또 분만할 때 또 하기도 합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양수를 계속 아기가 흡입을 하면 결국은 아기 장 속에서 흡수가 돼서 아기 혈액 속에서 엄마의 탯줄로 넘어가서 엄마한테서 이렇게 혈액 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교환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기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아기한테 공급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 문제는 폐와 장의 성장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수가 계속 적었던 아기들은 폐의 성장이 좀 늦게 되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호흡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의 양수는 아기 배, 위장, 그리고 여러 가지 신진대사, 이런 성장과 발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양수의 양을 그러면 적당하게, 그러니까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아기 건강에 좋겠죠. 보통 여러분들, 산모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드시는 수분의 양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하루 필요로 하는 수분의 양보다는 적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물을 좀 많이 마시면 뭔가 몸이 붓는다는 느낌, 또는 화장실 자주 가야 된다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물을 가까이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가 먹던 양의 물 양의 어떤 그 용량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필요로 하는 수분량의 택도 없이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임신을 하게 되면 뱃속에 아기 때문에 더 많은 수분량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수분 섭취량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1.5리터 이상은 드셔야 되는데, 500cc, 심지어는 200, 300밖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양수가 조금 적을 수밖에 없겠죠. 본인이 충분히 수분 섭취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본인의 소변을 보는 겁니다. 본인의 소변 색깔이 짙거나 또는 약간 거품이 일어나거나 또는 탁하거나 이런 상황일 때는 방광염이나 이런 걸 걱정하실 게 아니라 우선 물을 많이 마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을 충분히 섭취했다 그러면 그럼 본인의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어느 정도 양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내가 충분히 수분 섭취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물을 그냥 제가 양수가 조금 적으신 산모분한테 물 드세요 이렇게 하면 집에서 물을 막 드시거든요.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물은 들어갔다가 조만간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 언제 양막에서 양수가 원활하게 좀 많이 만들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운동하실 때, 운동을 하시면서 갈증이 날 때 물통을 들고 다니다가 마시면 그게 효과적으로 양막에서 양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통을 들고 다니시면서 제가 운동하시면서 물을 드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정말 아기와 산모한테 중요한 양수, 그 양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의학사전을 구독하시고 또 좋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동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